자, 오늘은 언어가 느는 아이를 볼 때 어디까지는 지켜봐도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지 연령별 기준과 실제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또래보다 말을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 시간 지나면 다 해 라고 말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말 느림과 언어 발달 지연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언어가 느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점검과 개입이 필요한지를 연령별 기준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언어 발달 지연과 단순 언어 지연. 자, 우리 아이가 말을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괜찮을까요? 조용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아이의 말이 느릴 때 이게 기다려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 부모님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은 언어가 느는 아이를 볼 때 어디까지는 지켜봐도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지 연령별 기준과 실제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 언어 지연과 언어 발달 지연. 자, 먼저 단순 언어 지연은 말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언어 이해력과 의사표현, 반응은 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언어 발달 지연은 말뿐만 아니라 이해력, 반응,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또래보다 6개월 정도 늦는 경우는 단순 언어 지연, 1년 이상 늦는 이유는 언어 발달 지연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개월 된 아이가 단어 수가 약 30개이고 두 단어로 문장을 말할 때도 있지만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하고 몸짓이나 표정으로 의사표현을 자주 하며 눈맞춤도 잘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는 단순 지연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언어 자극과 시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령별 기준입니다. 자, 어디까지는 기다려도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점검이 필요한지를 나이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 오해야 진실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가 혹시 조용한 성격이라서 좀 말을 늦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조용한 성격이라도 아이의 말귀는 잘 알아듣고 눈을 잘 맞추고 몸짓이나 표정으로 자신을 잘 표현합니다. 반면 언어 발달 지연은 이해력, 반응, 표현 의지까지 함께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이 적은 아이와 소통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아이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셔요. 말이 늦으면 장애가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것은 말이 늦는다고 해서 바로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감정, 주의력, 사회성 이렇게 다른 발달 영역까지 함께 지연이 되어 있으면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지적장애 등 다양한 발달 장애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한참 늦는다면 다른 발달 지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이 있습니다. 말을 늦게 시작하면 다른 발달에도 영향을 주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이들은 말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키우고 또래와 놀고 감정과 규칙을 배웁니다. 따라서 언어가 조금 늦어지면은 사회성, 정서, 인지 발달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놀이 참여라든지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요.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언어 발달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환경과 연결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이 그래서 꼭 아셔야 할 점입니다. 말이 늦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유를 모른 채 기다리기만 하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내의 지연이라면 단순 지연일 가능성이 높고요. 1년 이상이 지연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안심할 수도 있고요. 혹 문제가 있다면 조기 개입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아이가 또래보다 말을 늦게 시작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어 발달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부모님의 빠른 판단이 아이의 평생 언어 환경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말더듬, 조음장애, 난독증. 자, 이번엔 아이가 말을 잘 하긴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거나 어렵게 들릴 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더듬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그게 말이야. 이런 것처럼 말을 꺼내기가 좀 망설이거나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를 보고 부모님들이 혹시 이거 말더듬이에요? 라고 질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중 상당수는 사실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의 일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에서 4세 사이의 아이의 머릿속에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넘쳐나지만 이를 실제로 표현하는 입술이라든지 혀, 호흡기관의 조절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막히거나 자주 반복이 되는 발달성 말더듬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뇌와 입이 속도를 맞춰가는 전환기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더듬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말더듬은 주로 2에서 4세 사이에 말 시작 전에 잠깐의 머뭇거림이라든지 단어를 한 번이나 2번 정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경우 말더듬은 하루에 몇 번밖에 나타나지 않고요. 특정 상황에서만 보이겠고요. 아이도 마인드 자체는 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의가 필요한 말더듬은 5세가 지나도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자, 이런 말더듬은 거의 매일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이 되고요. 어쩔 때는 듣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의 흐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아이도 자기 말하다가 나 그냥 말 안 할래 이렇게 자기 의사소통 자체를 회피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가 말은 하긴 하지만 발음이 뭉개져서 또래에 비해 말아듣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말을 잘하긴 하는데 또렷하지가 않다. 혹은 또래는 사과, 우산처럼 또박또박 말하는데 우리 아이는 따과, 우다처럼 들린다. 지금 이거 고쳐줘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나중에 하는지 이게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발음이 부정확한 가장 큰 이유는 입술, 혀, 입천장 같은 조음기관의 운동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옷 발음, 리을 발음, 받침, 겹받침 이런 것들은 발달 순서상 가장 늦게 익혀지는 음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 2세 전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음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아이들의 나이대마다 발음을 하는 습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2세 전후 아이는 피읍, 미음, 이응을 잘하지만은 디귿, 비읍, 리을 등은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3, 4세 역시 시옷, 지읒, 리을은 실수가 잦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조음장애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자, 4세 전후에는 발음이 조금 어설퍼도 말의 의미가 대체로 전달된다면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세 후반, 5세에도 도무지 말이 잘 안 들린다거나 또래도 이 친구의 말을 못 들어가지고 자꾸 되묻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음장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즉 비슷한 음소, 예를 들어
그, 끄 이런 것들을 비교를 잘 못한다거나 스와 즈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또 말을 할 때 같은 오류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스스로도 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발음이 조금 어눌하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아이가 위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전문가의 조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음 장애는 빠르게 발견하고 접근할수록 개선이 쉽고 무엇보다 아이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말도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글자를 읽을 때만 유독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하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자꾸 조금 틀리게 읽거나 순서를 바꿔서 읽고 반복해서 읽어줘도 익히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 난독증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독증은 지능이라든지 학습 기회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읽기에만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읽기 장애입니다. 즉, 언어 이해 자체가 문제있기보다는 언어를 처리하는 뇌의 방식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읽기 지연과 난독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읽기 지연은 말하기도 약간 느리고 읽기에서도 실수가 있지만 반복 학습을 하면은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난독증은 말도 유창하고 표현력도 뛰어나지만 읽기만 유독 힘들어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실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어를 계속 틀리거나 글자의 순서를 자주 바꾸어 읽는 경우, 쓰기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읽기 쓰기 과정에서 반응이 느리거나 회피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난독증의 초기 신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글을 익힌 지 6개월에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받침이나 음절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글자를 자주 바꿔 읽거나 거꾸로 읽는 경우, 예를 들어 가방을 방가, 문을 눈으로 읽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배운 글자를 다음 날도 또 틀리고 학습이 잘 축적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책을 읽을 때 눈은 따라가지만 소리는 정확히 내지 못하는 경우, 말하기나 듣기에는 또래 수준 이상인데도 읽기만 어렵다면 단순한 연습 부족이 아닌 뇌처리 방식의 차이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혼자서 끙끙 고민하시기보다는 언어 인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독증을 지능 문제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지능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언어를 처리하는 뇌의 경로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를 뿐이며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하게 극복 가능한 특성입니다. 읽기 방식에 맞는 교육법과 전략을 만나면 아이는 다시 자신감을 얻고 학습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챕터 3. 그러면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까? 자, 앞서 말더듬, 조음장애, 난독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도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한지를 구분해 봤는데요. 언어가 또렷해진 이후에도 부모님들이 혼란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존댓말을 어색하게 사용하는 아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가? 36개월 전후 아이가 했다요, 뭐뭐 아요 처럼 존댓말을 어색하게 쓰는 것은 흔한 발달 과정의 모습입니다. 존댓말은 문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투를 조절하는 화형 언어 기능으로 3, 4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어설픈 말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상대가 바뀌어도 말투가 항상 같거나 부모, 친구, 선생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능력, 즉
화형 언어 발달이 늦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평가를 권장합니다. 말을 하지만 친구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은 또렷하고 문장도 길게 구사하지만 친구의 얘기를 잘 듣지 않거나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언어 발달이 다 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언어는 크게 수용 언어, 표현 언어, 화형 언어로 나뉘며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야 진짜 언어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대화 순서를 무시하고 혼자만 말하려 하거나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단순한 주의력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화형 언어 혹은 수용 언어 발달 지연일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성, 감정 조절, 또래 관계 형성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기 평가와 개입이 권장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언어 발달이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언어 능력은 말을 잘하고 듣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어딘가 엇갈리는 아이의 언어 사용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조급함보다는 관심으로, 불안함보다는 정확한 대응으로 부모의 이런 태도가 아이의 언어 성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